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여당과 그 다음에 참여연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파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당에서요. 오늘이에요. 5월 24일입니다. 여당에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너지 바우처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인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단은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소액 생계비 다 아시죠? 그 100만 원 지원했던 거. 그래서 제가 막 야, 이게 뭐냐 했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원하셨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소액생계비, 긴급생계비 이런 분들 이제는 현행 100만 원인데 이거를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이제 건의하겠다라고 이제는 오늘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10%대 하면 좋겠죠. 그거 낮았으면 좋겠지만 아무튼간에 이런 내용을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너지 바우처를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는 여당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진작 됐어야 되는데 지난 겨울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에너지 바우처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에너지 바우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실화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 이거를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에너지 바우처는요 취약계층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좀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얼마를 지원받는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요 요거 사이트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공문에서. 자, 1인 세대, 보통 4인 세대 많죠? 4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름에 93,000원, 겨울에 58,000원에서 총 한 67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이거는 월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월 67만원이 아니에요. 이건 총 지원입니다. 총 지원. 그래서 2022년도 총 지원액이 한 67만원 정도 이렇게 돼요. 이게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는 요 정도 주고 있습니다. 뭐 3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 월 아닙니다. 총 한 1년에 51만원 정도 줬었어요. 뭐 이거 나오면 좋겠죠.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에너지 바우처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이게 이제 여당에서 오늘 나왔던 목소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참여연대가 오늘 24일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적극적인 부채 탕감 조치, 이거를 이제 촉구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여연대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이거 오타네요.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20% 이르는 거예요. 저소득층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부채의 질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9월에 종료가 됩니다. 상환유예가.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9월에 이제 상환유예 종료되면 이거 완전히 뭐 지금 못 갚으신 분들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연체율이 아마 치솟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융계에서도요 자영업자 분들의 연체율을 굉장히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는 은행권에서는요 그 보고를 할 때에 자영업자 연체율도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 다음에 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뻔히 아니까, 못 갚을지 뻔히 아니까 연체율이 치솟을 거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안정만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참여연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국가가 자영업자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긴 결과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정치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저는 정치색으로 보지 않죠. 무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쉬라고 했잖아요. 장사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합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고정비가 나가는데 그건 대출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답이 뭐 대출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그러니까 일반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 때 늘어났던 이 대출 증가는 국가가 자영업자한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긴 결과거든요.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 말에, 이 키워드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출밖에 없었고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방역의 책임을 떠넘긴 결과죠. 왜? 이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방역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뭐냐면, 그 퍼지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가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 모이는 공간을 뭐 했죠? 막았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하게 했어요. 그 이게 방역이잖아요. 그 방역의 책임을 떠넘긴 결과죠, 진짜. 그래서 이런 워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얘기 나왔던 게, 이에 따라 정책 자금 부채에 대해서는 미국식 PPP 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탕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미국식 PPP 제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나온다니까.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여러분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알면, 이런 거를 알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에서, 또한 사회기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나와 관련된 정책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걸 아시는 거죠. 미국식 PPP 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탕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채 탕감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왔던 이 두 가지 이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PPP 제도,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인건비 임대료 현금성 지원 정치권 한국형 PPP 논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댓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기성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가게 3곳 운영하다가 그놈의 코로나, 정부 2주 연장 계속 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직원 일 그만두라고 못하다가,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빚만 2억 5천, 빚짐 어제다 하소연해야 되나요? 진짜 이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2주 연장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이건 이러면은 뭐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쉬라, 인건비 쉬라 이럴 텐데, 뭐 해줄 것 같다가 안 해주고, 해줄 것 같다가 계속 연장 되다 보니까 직원 일 그만두라고도 못하고 계속 인건비가 나왔던 거죠. 정부가 확실히 한 달이든 6개월이든 확실히만 말해줬어도 직원들에게 말이라도 했을 텐데요. 저는 이 K기성님의 이 의견에, 이게 진짜 소상공인,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소상공인 아니시라면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이 글에 엄청난 정말로 댓글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2주 연장 확실히 말도 안 해주니까, 이거 만약에 6개월이든 한 달이든 말만 해줬어도 물론 이해는 가요. 그때 코로나가 막 정신 없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정부도,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럼 보상이라도 이제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너무 댓글의 의견, 공감이 갑니다. 자, PPP에 대한 의견 냈을 때 정말 대박 소식이네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정님. 든든한 울편 화이팅.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제는 지지를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루어지길 좀 기대해 본다는 의견이었고요. 김란영 우리 선생님, 대표님께서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빠르신 내 꼭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 승희손님께서 여정님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네요. 많이 감사드려요. 부디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저도 참 이게 너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손승희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지 압니다. 이게 정말로 저도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PPP던 아니면은 뭐 여당에서 나오는 의견이던 뭐 참여연대에서 얘기하던 거던 간에 일단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 의견들이 이게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좀 목소리 좀 더 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의견 주셨었고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또 김은비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이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그죠?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나 부실 우려차주로 전향하여 빚 갚고 상환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겐 과연 혜택이 돌아갈까요? 와, 저는 우리 김은비님의 의견을 듣고 이걸 듣고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콕 집어주셨어요. 그쵸?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정말로. 네.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게 통이 사라졌어. 자, 네, 여기 나오죠. 여기. 이거 좀 확대해 드리려고. 제가 미처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쵸? 만약에 PPP가 된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쪽으로 빠지신 분들, 새출발기금으로 빠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부실차주나 부실 우려차주로 이미 넘어갔을 거고, 빚 갚고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과연 이게 제도가 그러니까 된지 안 될지 몰라요. 이 PPP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새로운 또 뭐가 될까요?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새출발 기금 사용하고 있는 차주들도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은빈님, 우리 은빈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 주셨어요. 예,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이런 사각지대 안 생기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 우려차주, 부실차주들은 이미 대출도 못 갚는 신세가 되었는데 채무조정 안 하는 사장님들만 해주면 뭐합니까? 재기자금도 안 되는 사장님도 수두룩 할 텐데 저희 같은 새출발기금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댓글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은비 선생님께서 좋은 그 의견 너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보고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모모 7일님께서 이런 주셨네요. 좋은 취지와 정책이지만 정부 지출 예산 문제로 직장인들이나 사각지대의 반발이 다소 있을 듯합니다.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일 텐데 이것도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그죠? 좋은 취지와 정책인데 예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각지대의 반발이 있을 듯하죠. 아까 말했던 그 사각지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주다 보니까, 왜냐하면 PPP가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재정이라는 건 이제 세금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매우 현실적인 어떤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 좀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의견 되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이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또한 사업자 등록이 있고 내가 땀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는 방송입니다. 노동의 소중함, 땀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 보는 방송이고요.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로서 여러분과 같이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 경제 연암수 TV 오늘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경제 언박싱 가서 삼성전자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하고 왔는데, 물론 제가 이 여정 채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드리죠. 하지만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또 얘기 나눠볼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방송이 길어져 갖고요. 우리 짧게 또 인사하고 마무리 짓을게요. 좀 뒤에 배경 한번 바꿔봤습니다. 화사하게. 그동안 너무 우주충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좀 배경 좀 바꿔봤어요. 괜찮나요? 이 다음에는 한번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녹색. 여러분 푸릇푸릇하게 우리 여정 가족님들 볼 때 눈도 좋아지시라고. 여러분 늘 여러분과 소통
하는 여정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이벤트 하나, 이제는 여름이니까 우리 작년에 여정 부채 했었잖아요. 여정 부채. 이번 연도에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 그 당시에는 8만 구독자였나요? 7만 구독자 기념이었나요? 아무튼 했는데 뭐 요번에는 뭐 딴 거 없이 그냥 우리 여정 가족님들 힘내시라고 다시 이제 부채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으셨나요? 그 부채, 우리 여정 부채? 그래서 아마 여러분 좀 힘내시라고 여러 가지 막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막 드리고 싶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그런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도자이신 분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더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우리도 오늘도 화이팅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여정가님들 5월 24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셨죠? 내일도 또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5월 24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